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러니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첫 수석 보좌관과 그러니까 수석과 보좌관 회의, 이걸 청와대에서는 수보회의라고 합니다. 첫 수보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분열의 정치, 낡은 이념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화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분열의 정치와 낡은 이념은 버려야 합니다. 저희들 세대가 가졌던 이념은 통일과는 제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사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분단을 어떤 정권이든 통치에 분단을 끌어들여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분단은 정치 도구가 아니라 극복의 과제다.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이 분단을 통치에 이용을 했죠. 낡은 이념을, 냉전 시대의 낡은 이념을 통치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과거 군사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을 방공법, 국가보안법으로 무차별 잡아갔던 것도 바로 이 낡은 이념을, 분단을 정치에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침 오늘 45년 만에 제가 감옥을 살았던 방공법 위반 사건 재심 첫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한심하죠. 일본에서 나온 북한판 철학사전을 일본인 친구가 다른 책과 함께 책 보따리를 저희 집에 두고 갔는데, 내 친구가 놀러와서 내가 없는 사이에 방에 있는 책 보따리를 풀어보고 철학사전이 있으니까 가져간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대공분실에서 처음에는 10월 유신 첫 반대 데모가 서울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배후 조종했다고 그래서 제가 자원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수업 중에 영장도 없이 저를 강제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대공분실, 남산에 있는 대공분실 지하실에 쳐넣어놓고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잔혹한 고문을 근 20여일간 당해서, 그래도 내란 음모가 성립이 안 되니까 제 친구 집에서 가져간
그 책을 불온서적 소지 뭐 이런 걸로 반공법으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되려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불온서적을 소지했다든지 불온서적을 봤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기는커녕 나는 그 책보따리에 그런 철학사전이 있은지도 모르고 경찰에 잡혀가서야 그 책을 일본인 친구 갖다 준 책을 내 친구가 가져간 것을 그때 알았는데 그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사전을 제가 소지했겠습니까? 그걸 20일간에 고문하고 조작해서 결국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게 만들어서 한 사건이 제가 45년 전에 감옥을 살게 된 반공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저 말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군사독재 정권이 분단을 이용해서 통치를 한 겁니다. 분단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한 겁니다. 국내 정치범들을 무수히 잡아가서 온갖 고문으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생각은 아이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빨리 평화가 와서 이 지긋지긋한 고문의 정치, 이 인간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독재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었습니다. 분단을 냉전의 유물인 낡은 이념을 정치에 이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그거는 보수든 진보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 가진 반민주적인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정치적 목적에, 통치의 목적에 이용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지상의 최대의 목적이고 통일만이 살 길이고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지상 과제로 삼는 것은 그건 틀린 방향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죠.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통일연구원이 2019년 의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해야 한다면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우리 시대 같으면 당연히 통일 문제가 70%가 넘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선택하겠다는 게 70%를 넘었습니다. 경제 문제보다 통일이 우선이라는 대답은 8.3%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시대 같으면, 군사 독재 시대 같으면 그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압살하던 그때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북한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게 도와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지요.
근데 지금 전 반대입니다. 60%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는 41.4%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라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해야 될 필요가 없다. 전혀 그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대답은 26.7%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41.4%입니다. 거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란 이유로 통일해야 된다는 과거 우리 시대의 통일론은 지금 설득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정부의 주장하고는 정반대되는 주장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2.4%입니다. 그거는 세계 각국이 보는 눈하고 같습니다. 미국이 보는 눈이나 일본이 보는 눈이나 지금 세계 유명한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공동의 결론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72.4%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유엔과 공조를 하든 미국과 공조를 하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미국과 관계없이 촉진자다, 중재자다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공조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국제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게 65%입니다. 그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는 것이 찬성이 40%고 반대가 22%입니다. 이런 통일연구소의 여론조사의 경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평화 정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 지난해는 69.5%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42.3%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70%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40%로 긍정적인 응답이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통일연구소의 의식조사는 뭐 퍼센트 수치를 그대로 뭐 금과 옥조처럼 믿을 건 없지만은 이 경향은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경향을 두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분열의 정치, 낡은 이념은 버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당연히 버려야죠. 그런데 이 분열의 정치와 낡은 이념을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용하지는 않는지 이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차 첫 번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참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되짚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이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고집, 과거 단절에 대한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여기에서 분열이 싹튼 것 아닙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가 덕스럽게 정치를 하면 분열은 안 생깁니다. 비판은 있어도 분열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비판은 뒤로 가고 분열이 앞서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냅니까? 이건 집권당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라의 총체적인 분열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는 겁니다. 항상. 정권을 잡은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든 것이 마치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정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말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엄청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통일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읽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변했는데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정권이, 대통령과 정권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정권의 오만, 독선, 독주, 이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 그 왜 멀쩡하던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저렇게 변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 이건 아주 옳은 말입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저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그 분단을 정치에 이용해서 낡은 이념, 낡은 좌우의 이념, 의 분단을 집어넣어갖고, 그 분단 자체를 정치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 이념의 잣대는 버려야 하는 거죠.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비핵화, 남북평화, 제2의 한반도 시대 여기에 너무 매달려 갖고 오히려 거꾸로 이 분단을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보수 진보의 좌우의 낡은 이념의 잣대를 갖고 보수는 무조건 괴멸해야 되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낡은 보수 세력, 적폐 세력이고 이것 또한 분단과 이념의 잣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말 요대로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속에 현 정권과 대통령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혹시 낡은 이념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닌지.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내 남북회담 한다 그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북한에 대해서 군대도 감축하고 지피도 없애고 연평도에 등대도 설치하고 철책도 없애고 철도도 깔고 온갖 것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지난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아닙니까? 물론 그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 발사를 왜 합니까? 실험이든 연습이든 그거는 이미 비상상황, 대치가 극화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가상해서 실험하고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미사일을 쐈는데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고 탄도미사일을 쐈는데도 그게 발사체인지 뭔지 이야기를 못하고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다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는데 계속 분석만 한다 그러고 아니 국방부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작년에 백서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놓고도 이걸 발표를 못하고 이러니까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왜 비판합니까? 당장 버스 대란 보십시오. 눈앞에 버스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52시간 모든 업종에 강제로 밀어붙이니까 버스 운수업자들에게도 주 52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52시간 하면 지금까지 받던 봉급에서 근 100여만 원이 손해보는데 한 3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이 손해보면 한 2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을 못하니까 버스 기사들이 버스 세우고 파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52시간에 대한 그 정책의 부작용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을 분단을 정치에 이용한다든지 낡은 이념의 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낡은 이념의 잣대입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철학과 소신은 같대 정책은 고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반도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좋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분열과 낡은 정치를 없애자는 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정치를 해온 거를 도전과 변화로 규정했는데 그 도전과 변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자. 실질적 변화를 만들려 하더라도 정책의 기조가 잘못되고 대북 노선이 지금 삐끗하고 잘못 내나가는데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전 세계 각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조를 수정할 생각을 해야죠. 한반도의 평화 맞습니다. 분단 극복하는 거 맞습니다. 낡은 인연 잣대 버리는 거 맞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정책 기조로 다시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 노동복지 정책,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러고 말은 얼마나 좋게 합니까? 낡은 패러다임을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 지난 2년이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꿨습니까? 실업자가 대란이 일어나고 사람 중심에 정말 중심에 서야 할 서민들이 소상공인들, 영세업자, 자영업자 줄줄이 문 닫고 줄줄이 도산하는데 실업자가 줄줄이 생기는데 동네 가게들이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을 닫는데 이런 현실은 전혀 외면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꿔왔다고 이렇게 호언을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실소를 하지요. 저는 여당, 야당의 개념으로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으로 정책을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엄격히 말하면 실용주의자입니다. 중도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왔고 그것이 분단 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우도 극자도 저는 배격합니다. 지나치게 이념의 잣대로 갈등을 부추기는 거 저는 배격합니다. 그건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뭐가 기조가 어느 한 군데 너무 깊이 빠져갖고 헤어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 그대로 혁신과 포용 국가로 해서 신한반도 체제, 이 혁신과 포용은 북한도 해당되는 겁니다. 북한이 마치 전국 범위에서 자기네들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 이 전국 범위 속에 남한도 포함시키듯이 우리도 혁신과 포용의 그 범주 속에 신한반도의 범주 속에 북한을 포함시켜서 남북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평화와 경제의 번영을 열어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 공동체를 만들고 북한이 군사적 대결을 포기하고 남과 북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 정치의 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기조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정책의 기조, 잘못된 정책의 기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념의 정치, 낡은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규정지어서 계속 자기네들의 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차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변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 인식을 철학은 그대로 갔대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기조 그거는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분열만 극심해지고 더 저항만 극심해지고 분열과 저항이 극심할수록 대통령과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 정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그걸 점점 분열의 책임, 낡은 이념의 책임 이것을 전부 다
반대편들에게, 반대자들에게 덮어 씌울 것 아닙니까? 그래 갖고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건설할 수 없고 신 한반도 시대를 만들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